안녕하세요. 우초리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을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평소에는 좀 제가 일상을 담았다면, 요즘에는 좀 취업이나 외국어 공부 관련된 콘텐츠를 많이 구상해보고 있어요. 제 취미가 외국어 공부인데, 저는 중국학을 전공을 했지만, 음, 다른 외국어 공부에도 되게 취미를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본어를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일본어 공부는 아직 보여드리기엔 너무 좀 하찮은 실력이어서 나중에 공부하는 영상을 하나 올려볼 거고, 오늘은 제가 오픽 준비하는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오픽 영어 중국어 AL 등급입니다. 그래서 AL 등급이 제일 높은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AL 등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구상을 해보다가 요즘에 챗 GPT를 이제 업무상으로도 아니면은 뭐 자기소개서를 쓴다든지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오픽 공부에도 챗 GPT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이제 뭐 구독 완료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작성해놨던 오픽 자료들을 메일로 발송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저를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구독 완료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 계정으로 제가 메일을 발송해 드릴게요. 혹시라도 유튜브 계정이 아니라 다른 메일 계정으로 받고 싶으시다면 그 또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메일 발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오피 공부를 하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은 뭐 영상으로 다시 뭐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보고 싶은 것들은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역시 참고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영상을 한번 촬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음, 일단 챗GPT에 저는 오픽을 준비할 거니까 오픽 관련된 걸 물어볼 것 같아요.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일단 이렇게 적어봤어요. 오픽 시험을 볼 때 설문조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대표 문항을 좀 알려줄래? 챗GPT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챗GPT가 대표 설문 문항들을 준비를 해줬습니다. 일단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는 아니오라고 했어요. 왜냐면 직장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좀 더 딥하고 뭔가 좀 전문적인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입니까? 취업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저는 취업 준비생으로 좀 컨셉을 잡고 여기도 "아니요."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일단 뭐 "지금은 직장이 없 뭐 전공이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고요. 오히려 좀 전공 관련된 내용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뭐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주 사용 언어 뭐 한국어 뭐 이렇게 적었던 것 같고, 거주지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고 했고요. 그리고 "취미 활동,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게 취미 관련된 것들이 또 문항이 세부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저는 특정 취미를 선택을 해 놓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을 준비를 해 놓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짜는 걸 이따가 보여 드릴 테지만 미리 스크립트를 짜서 이제 답변을 외워 가시는 게 훨씬 막힘없이 술술 얘기하기 좋기 때문에 강추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저는 운동에 관련된 설문에 답변을 해서 뭐 러닝을 즐긴다. 왜냐면 또 다른 뭐 하이킹이나 뭐 수영이나 다른 종목을 선택했을 때 질문도 되게 난이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걷기나 아니면은 조깅 이 정도로 해서 취미와 운동을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행 경험도 제가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한 여행지를 정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시험을 볼 때 이제 여행 경험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약간 문화적 차이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는 게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일본 여행을 갔었던 경험, 그래서 일본 여행의 숙소가 어땠는지 물어보는 질문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혀를 찌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네 스크립트를 작성해 놓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최근 다녀온 여행지에 대한 것도 물어봤었어요. 그리고 음악, 영화 감상 관련된 것도 사실 저는 뭐 영화 보는 거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것도 되게 나오면 까다로울 수 있어서 그냥 별로 즐기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기타 자주 나오는 주제는 이제 가족 구성원에 대한 것들, 그래서 뭔가 가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하는 게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것도 설문을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스마트폰 사용 관련된 거는 조금 어려워요. 좀 기술적으로 막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할 거고, 그리고 자원봉사, 사회활동 뭐 이런 거 자원봉사 관련된 것도 봉사 경험이 많으시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준비가 돼 있다면 경험이 있다라고 답을 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픽의 경우 되게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게 매번 똑같은 설문 문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는 오픽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좀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제 오픽이랑 토익 스피킹 둘 중에 뭘 할지 이것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챗GPT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픽 시험을 볼지 토익 스피킹 시험을 볼지 너무 고민이 돼. 둘의 장단점을 비교해주고 어떤 사람에게 맞을지 정리해줘. 그럼 이제 챗 GPT가 정리를 해주겠죠? 자, 일단 비교가 딱 떴네요. 오픽, 토익 스피킹 시험 방식의 차이가 있고, 이제 질문 형태 이렇게 좀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게 좀 눈에 띄는 차이인 것 같아요. 개인 경험 중심의 서술형 질문이냐, 정형화된 비즈니스 실무 중심의 질문이냐. 왜냐면 토익 스피킹은 딱 유형이 정해져 있고 그 유형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출시될지는 약간 토익처럼 아무도 모르죠. 근데 하지만 뭔가 그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스플릿을 만들어서 그 틀을 외우고 그 틀에 따라 응용하는 걸 좋아하신다면 토익 스피킹이 좋을 것이고, 아니면 저처럼 되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시고 뭔가 이렇게 인터뷰 질문에 대한 답변도 슬슬 막힘없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오픽 AL을 따는 게 토익 스피킹 이제 높은 레벨을 따는 것보다 쉬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픽을 선호하고요. 음, 난이도 조절. 문제 난이도는 설문조사 기반으로 자동 조절인데 이게 뭐 난이도가 너무 낮게 해도 AL이 안 나오기는 하는 것 같고, 근데 어느 정도 좀 중상 정도로 난이도를 설정해 놓고 하면은 AL을 따기가 쉽다. 근데 이제 토익 스피킹의 경우 문제 유형과 난이도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점수제로 평가되는 토익 스피킹에 반해서 이제 오픽은 등급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점수대가 아니더라도 AL에 이제 들어간다면 AL에 나온다.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회화 능력 중점이라는 게 오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정해진 문제가 아니라 자유롭게 얘기하고 싶으시다면 오픽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픽의 장단점, 자유로운 말하기, 다양한 주제, 난이도 선택 가능. 단점은 정형화된 답변이 어려움. 그렇죠. 짜인 템플릿이 잘 안 통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설문조사에 따른 유도를 통해 좀 템플릿이 아닌 스크립트 작성을 통해 대비를 할 수가 있다. 뭐 질문이 랜덤하게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뭔가 순발력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다. 말이 길어져야 좋은 점수. 그렇죠. 뭔가 길게 길게 얘기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 오픽이 맞습니다. 토익 스피킹은 정형화된 패턴, 그래서 템플릿을 외워서 전략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비즈니스 상황에 특화돼서 직장인들한테 유리하다. 시험 시간이 짧고 간단하고 기업에서 직관적으로 평가 가능하다. 단점은 질문이 인위적이고 반복적이다. 시험이 더 딱딱하고 시간 압박이다. 맞아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답변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이렇게 나열을 해줬는데 원하시는 걸로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챗GPT한테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오픽에서 이제 AL 등급을 나오기 위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 얼만큼 좀 고급 어휘를 쓸 수 있냐 같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실생활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쓰는 고급 어휘를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챗GPT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오픽 시험을 보기 전 답변에 사용할 만한 영어 표현들을 많이 외워두고 싶어. 외국인들이 실생활에 많이 사용하고 답변하기도 좋은 영어 단어들, 표현들을 좀 알려줄래? 30개 정도 알려주면 내가 외워볼게. 너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자연스럽고 자주 쓰이는 영어 표현 30개를 주제별로 정리를 해줄게 라고 하면서 저의 시간을 정말 많이 줄여줬네요. 되게 다양한 걸로 30개를 준비를 해줬어요. 자, 한번 봅시다. 처음에 일상생활 개인과 관련 I'm really into 라고 하면 뭐뭐에 푹 빠져있다. 그래서 뭔가 나의 취미 아니면은 뭐 여행이라든지 뭐 여행에 굉장히 빠져있다. I'm really into traveling 뭐 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할 때 I really like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한 표현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표현들을 사람들이 많이 쓰려고 하기 때문에 간단한 표현을 하다 보면 AL이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really into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면 이 사람이 그래도 다양한 표현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I usually spend my free time 그래서 나의 free time을 어디에 쓰는지 watching Netflix 이런 식으로 썼네요. 그리고 it helps me relieve stress. 저는 이 스트레스 관련된 표현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해요. 그냥 뭘 하더라도 뭐 맛있는 걸 먹던지 뭐 여행을 가던지 아니면 뭐 그냥 뭐 운동을 하던지 뭐를 하던지 스트레스랑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relieve stress 하면 스트레스를 풀다라는 거기 때문에 it helps me relieve stress 하면 스트레스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라는 거고요. 이것도 되게 좋네요. I do it on a regular basis 하면 저는 그걸 정기적으로 합니다. 라고 해서 뭔가 regular basis라는 거 우리가 뭐 I do it many times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은 되게 팬시한 익스프레션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팬시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어휘를 사용해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it's part of my daily routine.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루틴으로 하는 것들, 뭐 taking shower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breakfast를 먹는다든지 그런 게 it's part of my daily routine이라고 하면 되고 그리고 I've been doing it for a long time. 이거는 뭐 그렇게 팬시하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플하기 때문에 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에 잘 붙는 표현이네요. It's my go-to activity. 이런 go-to activity 이런 것도 자주 하는 활동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들. 아주 좋은 표현들을 많이 나열해줬어요. We go way back. 그래서 우리 오래된 친구다. We've been a friend for a long time. 이라고 하는 것보다 we go way back 이라고 했을 때 얘 이런 표현도 쓸 줄 아는구나. We hang out a lot. 이런 것도 되게 캐주얼하죠. 그리고 we're like family. 우리 가족과 같다. I'm very close to my family. 그래서 가족과 close to 굉장히 친하다. We keep in touch regularly. 그럼 우린 자주 연락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여행. I love exploring new places. 이런 것 뭔가 그냥 얘기를 할 때 나의 뭔가 감정이나 소감이나 이런 것들을 첨가를 해놓으면 좀 더 렁한 답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의 소감을 말하기도 좋은 것 같고 I enjoy being in nature. 나 자연을 되게 좋아해요. It was a once in a lifetime experience. 이것도 되게 입에 잘 붙는 표현이죠. Once in a lifetime. 나의 인생 중에 처음으로 겪었던 일. 그래서 특별 경험이었다. 라는 뜻이고 I took tons of pictures. 그래서 나 사진 정말 많이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The scenery was breathtaking. 그래서 풍경이 숨막히게 아름다웠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있네요. 이런 표현들도 다 정리를 해서 외우시게 된다면 좀 점수를 높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친절한 GPT가 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답변을 만들 수 있고 이 표현들을 가지고 샘플 답변을 만들어줄게. 원해? 이랬어요. 그래서 그럼 한번 얘기해볼게요. 원한다고? 자, 샘플 답변을 몇 개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우리 에이바가 얘기를 하겠죠.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샘플 답변에 대해서 In my free time, I usually watch Netflix or listen to music. I'm really into mystery dramas these days. They help me relieve stress after a long day. Watching something fun is my go-to activity when I want to unwind. I do it on a regular basis because it helps me feel relaxed and refreshed.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샘플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답변 속에 좀 섞어서 변형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이러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describe a trip you recently took. 너가 최근에 갔다 온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래? 라고 에바가 물어봤을 때 Last year, I went on a trip to Jeju Island with my friends. 저는 진짜 제주도 얘기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제주도를 좋아하기도 하고
굉장히 한국에 있는 거를 뭔가 소개해주는 느낌이어서 좀 좋달까요? The scenery was breathtaking and I took tons of pictures. 자, scenery. 우리 풍경 너무 좋잖아요. breathtaking 이라는 표현 써줬고요. took tons of pictures. 우리 사진 엄청 많이 찍습니다. 써줬고. We explored beaches, tried local food, and even went hiking. 왜냐면 제주도에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산 갔다가 바다 갔다가 local food도 try 해봤다. 그냥 H라고 해도 되지만 tried. 한번 맛봤다. 하는 것도 좋은 표현이고 It was a once in a lifetime experience. 이건 그냥 붙여도 어디에 붙여도 경험 측면에서는 모든 곳에 쓸 수 있는 표현. I love exploring new places, so this trip was really special for me. 이런 식으로. 사실 이 질문의 답변이 조금 짧기는 짧아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짧은 답변으로 연습을 하시고 여기에 좀 더 첨가를 해서 내가 좀 더 얼만큼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Tell me about a friend you're close to, 뭐 talk about your job or your school life. Do you have any hobbies? 이런 것들 다 챗GPT가 알아서 나올 만한 빈출 질문들을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오픽 공부를 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GPT가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더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설문 주제들을 챗GPT한테 말해주고 그거에 관련된 이제 스크립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외워서 가면은 굉장히 뭐 완벽하게 외우지 않더라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답변 시간에 대해서 한번 챗GPT한테 물어봐 볼게요. 오픽은 몇 문항이 있고 보통 몇 분 정도 말해야 돼? 라고 물어봤어요. 자, 오픽 시험은 12문제에서 15문제가 있다. 내 실제 문제수는 난이도, 답변 스타일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설문조사 후 자동으로 난이도와 질문 구성 결정한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막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난이도를 좀 있게 가져간 다음에 최대한 답변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뭐 난이도를 엄청 높게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본인이 못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AL을 보통 도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거거든요. 물론 뭐 뒤로 가면 갈수록 문제의 난이도는 높아집니다. 하지만 뭐 주저리 내가 떠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제 높은 난이도로 도전을 해보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채점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얘가 그래도 도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인상을 주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저는 보통은 좀 어려운 문제들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자, 답변 시간, 취미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롤플레잉도 있죠. 상황극이 좀 있죠. 뭐 친구에게 전화해서 약속이 왜 변경되는지를 뭐 설명해 줄래? 라고 이렇게 에바가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비교, 묘사, 과거 경험, 의견 제시,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 둘을 비교해 줄래? 아니면 뭐 너의 방의 구조를 묘사해 줄래? 뭐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줄래? 이런 것들, 이런 문항 유형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챗GPT가 또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책을 한 권 사서 푸는 것보다 저는 챗GPT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각 문제마다 최소 1분 이상은 말해야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롤플레이 문제는 문제 자체가 길고 구체적인 상황 요구를 1분 이하로 끝내면 점수 손해가 있다. 침묵 금지. 그래서 절대 멈추면 안 되고 너무 짧거나 말이 끊기면 감점이 된다. 전체 시험 시간이 40분 내외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컴퓨터로 이렇게 분을 잴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감독관이 앞쪽에 이제 시험 이제 자녀 시간을 이렇게 띄워놓고 해줬는데 40분이라고 해 놓는다면 이제 최대한 앞쪽 문제들이 쉽기 때문에 앞쪽에서 길게 답변을 하시고 왜냐면 지금 뭐 14문항, 15문항이 나오는데 이제 40분 내에 뭐 내가 만약에 너무 오래 얘기를 해서 7문항밖에 못했다. 그럼 당연히 감점이거든요. 하지만 뭐 쪽에는 뭐 1분 이상을 계속 하다가 이제 뭐 뒤에 가서는 1분 정도씩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좀 시간 분배를 잘 하셔서 이제 뒤쪽에 1분 정도씩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문제를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지만 너무 짧지 않게 자신 있는 문제는 길게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게 오픽 시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영상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오픽 시험 화면을 좀 보고 싶은데 챗GPT가 이것도 해줄까요? 자, 한번 물어봐 볼게요.
나왔습니다. 이와 대화하는 동안 보게 되는 인터페이스를 보여줍니다. 이반은 중앙에 위치하며 질문을 음성으로 제시합니다. 너무 괜찮네요. 그죠? 딱 이렇게 이바가 떠 있고 이렇게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화면에서 끌고 왔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분. 화면 출처도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화면 구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챗GPT를 활용해서 오픽을 준비하는 거를 해봤는데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스크립트 작성이고 그리고 얼마나 전달력 있게 얘기를 하느냐이기 때문에 많이 많이 스크립트 작성해서 읽어보시고요. 좀 쉐도잉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냥 뭐 심슨즈 같은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런 애니메이션 틀어놓고 그 뭐 자막을 영어로 해놓고 그대로 한번 따라 읽어보는 것들. 아니면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서 따라 읽어보는 것들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댓글에다가 구독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만든 자료들을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